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2025년 그리고 절망의 2026년입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긴장해야 되는 해 2025년을 많이 꼽습니다. 왜냐면 이때 입주 물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2026년도 굉장히 많은 업계 관계자가 주목하는 시기입니다. 왜? 공급 전멸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벌써부터 2025년과 2026년으로 언론들이 난립니다. 자, 먼저 2025년 입주 물량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거 말씀드릴게요. 한 경제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내년에 1만 4천 가구 반토막 난다. 그러면서 2025년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 2만 501호가 나옵니다. 이게 겨우 2만 501호, 일반적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호 이하면 좀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에 한참 못 미치네. 내년에도 심각한데 내후년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자, 근데 왜 2025년 입주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는요, 아직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체들이 발표하는 입주 물량 조사에는 늘 오류가 따라와요. 그래서 착공 후 일반 분양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가 지금 서울과 서울 인접 쪽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입주 물량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입주 물량이 많을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봤더니 동대문구가 2246세대가 입주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휘경자의 디센시아 1806호가 메인이죠. 그리고 강남 3구 다 합쳐봤더니 1827세대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동대문구 과연 그런지 살펴볼게요. 2025년 6월에 입주하는 휘경 3구역, 휘경자의 디센시아 말고도요, 이문 3구역이 2025년 7월에 입주합니다. 여기 이미 착공했는데 무려 4321세대예요. 그리고 이문 1구역도 이미 착공했는데 3071세대입니다. 여기는 2024년 10월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은 2025년 입주 물량이 어떻게 바뀐다? 2246세대에서 6567세대로 입주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또한 주의해야 될 게 이 이문 1구역이 2024년 10월에 입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당겨지진 않거든요. 뒤로 밀렸으면 밀렸지. 근데 이게 밀리지 않는다 감안해도 보통 10월에 입주면 10월 말일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은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문 1구역은 2025년 입주 물량에 포함시켜도 돼요. 그러면은 2025년 동대문구 입주 물량이요, 거의 1만 호 가까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됩니다. 자, 2025년 강남 3구 입주 물량도 볼까요? 자, 메이플자이 3307세대가 2025년 5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37세대가 2025년 6월입니다. 그리고 청담 리엘 1261호도 2025년 7월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1827세대가 입주한다 말씀드렸는데 다 합쳐봤더니 9032세대로 꽁충 늘어나는 거죠. 강남 3구와 동대문구만 합쳐도 2025년 입주 물량이 3만호를 훌쩍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입주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32세대, 단군 일의 최대 사업장이죠. 자, 현재 가장 큰 세대 규모를 자랑하는 헬로시티보다 무려 2,522호가 더 많습니다. 그냥 2,522호도 많은데 헬로시티보다 2,522호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잠실에 위치한 슈퍼 매머드급 사업장 잠실 엘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동이 무려 72개 동이에요. 한 단지에 72개 동이거든요. 얘가 5,678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센치 있죠. 65개 동 5,563세대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오는요, 이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자, 그래서 2025년에 이런 매머드급 단지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이거 쇼크가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서서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만 봤을 때는 2025년이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자, 서울은 그렇고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에도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예요. 자, 지금 호갱론으로 봤을 때는 2023년 입주 물량이 7,389세대인데, 자,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광명자이 더 포레나 지금 분양은 한 곳만 집계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재개발 구역을 좀 살펴보잖아요.
자, 광명 4구역이라 해서 지금 분양가가 나와서 논란이 된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1957세대, 2000세대입니다. 2025년 7월에 입주해요. 그리고 그 위에 베르몬트로 광명이라고 광명 2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3344세대나 돼요. 여기도 2025년의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2025년에 광명 입주 물량이 7389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 대입해 보니까 12690세대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광명 지역은요, 벌써부터 우려가 나와요. 입주 대란이 날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냐?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2025년 입주 대란을 대비한 잔금 조달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광명 분양권을 받으시거나 입주권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뭐 내가 들어가 사는데 전세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투자로 보유해서 이것을 전세로 돌릴 것이면 잔금 시점에 넉넉한 자금 계획은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근데 2025년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알겠는데 반전은 2026년입니다.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왜? 국토부 통계 때문에요. 자, 국토부가 매달 말에 발표하는 주택 통계, 최근에는 이 주택 통계 발표될 때마다 미분양 통계에 주목을 했었거든요. 미분양이 늘었네 줄었네. 근데 요즘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7만 호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디에 더 많이 주목을 한다? 착공 실적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착공 물량이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4월까지 누계 주택 착공은요, 전국적으로 67,30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3.2% 감소했습니다. 자, 이거는 전년 대비 기준이고요. 5년 평균 대비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착공이 줄어들었을까? 일단은요, 그 신도시 지역에서는 이 토지 매각이 안 됐어요. 왜? 나면은 이제 미분양 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마저도 매각에 실패했던 상황이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였어요. 그에 따른 영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마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난리잖아요. 자, 이 재개발 재건축은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공급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많은 사업장이 착공 직전에 멈춘 상황입니다. 원래 관리처분 계획인가 떨어지면 이주비 대출 신청하고 바로 이주 들어가거든요. 이주한 다음에 철거하고 그 다음에 착공으로 가면 돼요. 원래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지금은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공사비 협상이요. 안 그래도 지금 정비 사업장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사업도 단체로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공급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얘는 그나마 공사비 협상하는 곳은요, 시공사를 선정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해야 되는 정비 사업장은 시공사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장기적으로 공급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래? 2025년에 쇼크가 온다고? 그때 집 사면 되겠네? 2026년부터 공급 부족하니까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에 강동구, 광명시, 동대문구, 강남 3구 모두 위험지역 아닌가? 이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입주 물량 증가는 무조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까요? 입주 물량 증가가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건 많은데 이게 하락으로 연결될지는 좀 더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입주 직전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 전세 수요가 감소돼요. 올해처럼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 전세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 저희 가족분들은 다 아시죠? 복도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 비선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이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 대출에 의존해야 되는데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쉽게 옮기는 거죠. 그것이 신축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금리 흐름이 중요하고, 이번에 왜 1월달, 2월달에 집값이 많이 주저앉았나요? 전세대출 금리가 5%, 6%가 되면서 이런 비선호주택 거주 세입자의 이동이 차단됐기 때문에 신축 전세가 신축 아파트가 입주할 때마다 집값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만약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진다면 저는 입주 물량 영향은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증가를 하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금리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이죠. 자, 2018년 11월에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이후에 공급되는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으로 대폭락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7월과 10월 달에 연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때 강동구 지역에 1만 2천호의 대규모 입주가 진행됐거든요. 오히려 입주할 때 전셋값하고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역전세라는 예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역전세라는요, 2년 전 전세 시세가 비싼지 안 비싼지가 중요해요. 이번에 왜 역전세란이 심각했냐? 2년 전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았고 현재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전세란이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2025년 역전세란 예상할 때는 2023년 전세 시세를 봐야 되는데 현재 전세 시세가 높다 낮다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란 확률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올해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25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입주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다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 것인가? 2025년 되기 이전에 금리 흐름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2025년 이후에 서울은 공급이 뚝 끊긴다는 거, 많이 줄어든다는 거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주요 지역에 언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냐?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풀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동시에 이제 사업이 추진되어야 그때서야 좀 공급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드는데 그것은 전 10년 뒤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아니 13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 어떻게 잡을까요?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을 다 담아 두었습니다. 이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